저는 지금 새벽 출근,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2시 25분입니다. 지금 저는 오사카 비행이 있어서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출근 화장을 하면서 여기랑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새벽 출근은 진짜 방금도 제가 한 전 9시 반쯤부터 자려고 누워있었는데 한 10시쯤에 30분 안 나와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깨고 그때부터 한 점도 못 잤어요. 여기 뭐가 나서 이렇게 스티커 붙여놨는데 저희 회사에 이거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떼야 돼요. 형제는 어떡해. 오늘 뭔가 제가 여러분이랑 수다 떨고 싶은 내용은 뭔가 인종별, 나라별 승객들의 특징? 그런 거를 얘기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런 거 몇 번 친구들한테 얘기해봤었는데 재밌다고 좋아했어가지고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인종하면 가장 큰 특징이 두드러지는 거는 인도부터 말해볼까요? 일단 인도 승객들은 특징이 가방이 정말 무거워요. 어떻게 모든 승객들 가방이 그렇게 돈덩이 같은지 그거 진짜 제가 들었다 안 하면 허리랑 손목이랑 다 나갈 것 같은데요. 진짜 그 정도로 항상 모든 인도 분들이 짐이 정말 진짜 무겁고, 그리고 인도 승객 특징, 애들이 많이 탄다. 애들이 항상 많이 타는데 인도 애들이 또 엄청 울어요. 엄청 울고 떼쓰고 앞좌석 발로 차고 막 그런 것도 좀 심하고, 엄마랑 아빠도 아이들을 달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또 인도에 살았었잖아요. 그게 약간 유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도는 극 2인 진짜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에 반해 또 중동 국가들은 극 A형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 살면서 느낀 건 정말 이건 인종 특징인데, 영화관 가면 막 같이 휘파람 불고 인도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막 환호하고 막 하면 그런 거 좋아하고, 뭐 해도 엄청 쿨하고 막 장난치는 것도 좀 엄청 과하게, 내가 느끼기에는 과하게 쓰는데 서로 그냥 잘 봐주고 기분 나빠하는 거 없이 그냥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느낌이었고, 중동 사람들이 엄청 소심한 느낌이 강했어요. 이란, 막 아랍 이런 사람들이 안 그럴 것 같아도 뭔가 사소한 말에 엄청 쉽게 상처받고, 내가 뭔가 이런 말 했었나? 라고 생각도 못했던 말들에 상처받는 친구들도 많았고, 뭐 학창시절에 기억나는 건 제가 어떤 이란 남자의 눈 앞에서 문을 닫았대요.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 그랬다면 제가 너무 무례했지만 그런 사소한 행동이나 말에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 걔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또 중동 친구들이 그 당시 그랬어서 약간 이렇게 인종별로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특히 인도는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또 이제 비행기를 타는 계층은 좀 이제 돈이 있거나 불안한 계층 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카스트 제도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 완전히 100%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층의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란스럽게 굴거나 뭐 버릇없는 짓을 해도 뭐 일하시는 분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아이들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절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뭐라고 절대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더 그렇게 좀 약간 버릇없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흥이 많은 민족이다. 그러고 중국을 해볼까요? 인구가 많은 중국. 저는 이 디올 이거를 아직도 쓰고 있는데 여기 살짝 제가 동남에서도 많이 타가지고 여기 살짝 하얀 느낌이라 여기다가 비비크림, 좀 노란 비비크림을 섞어줍니다. 여기 좀 꼬질꼬질해서 그냥 닥터 아제라 거예요. 다 거의 다 써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보면, 중국 승객은 일단 퍼스널 스페이스가 없어요. 중국의 특징은 보딩을 할 때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승객들이랑 막 뽀뽀할 것 같아. 너무 가까이 막 다가오셔요. 승객분들이. 거기 그 복도가 되게 좁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지나가면 이렇게 피해주시거나 아니면 잠깐 멈춰주시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제가 가도 그냥 앞에 그냥 바로 쓱쓱 남자분들 여자분들 할 거 없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그렇고, 또 냅다 중국어 하는 거? 냅다 중국어 하는데 또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또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 없어요. 제가 중국어를 못했다면 좀 불만이었겠지만 만약에 냅다 중국어를 하면 오히려 중국어로 말하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컨트롤이 잘 되는 승객들이 또 중국인들이거든요. 중국인분들은 하하하하하하 하면서 모든 말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또 쿨하잖아요. 컴플레인 같은 거 없고 뭐 다 괜찮다고 해주고 그런 경향이 있죠. 중국인들은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원래 있는 사람도 대화를 계속 하고 통화도 참 오래 하시는 승객분들이시고 비행기 타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근데 몇몇 진상들이 있는데 그 소공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90년대생 여자분들이 되게 그 하나이만 나와서 잘 기르자 해서 되게 공주님처럼 자라가지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저는 비행기에서 뭐 맞아도 봤어요. 중국인 승객 90년대생 여자분이셨는데 그 화장실에 냄새가 난대요. 제가 그럼 스프레이 뿌려줄게 하면서 스프레이를 가지러 가는데 빨리 뿌리라면서 제 등짝을 팍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 옆에 계신 승객분도 놀라서 토끼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그럴 정도로 엄청 놀랐는데 그때 부사부장이 와가지고 그분한테 지금 저희 크루 때렸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분이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러시면서 갑자기 이어폰을 바닥에 팍 본인이 끼고 팍 던지시더니 중국 정부가 지금 나 지켜주고 있어. 지금 이거 중국 캠핑인 거 알지? 너네 지금 나한테 이래도 돼?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 상식 밖의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좀 그렇게 어린 여자분들이 많다. 중국은 그렇습니다. 그런 건 좀 옳지 않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손찌검을 하고 크루한테 그렇게 막 무례하게 하고 그렇게 손찌검을 하고 소리 지르고 비행기 난동 일으키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땐 되게 충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승객부터 오프로드를 시켜야 하는데 그 사무장이 그냥 데려가자고 하셔가지고 오프로드 안 시켰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어요. 왜 오프로드를 안 시켰을까? 보통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프로드를 거의 시킵니다. 저는 시키고 아마 그 항공사 내로 블랙리스트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다른 에어라인 많으니까 뭐 이번에 대해 안 좋은 얘기했지만 모든 승객분들이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이분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서양인들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서양인들은 일단 되게 스윗하세요. 기본적으로 눈 마주치면 막 Thank you, see you 이렇게 다 해주시고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이렇게 해주시고 눈 마주치면 다 hello 인사, good morning, good evening 다 인사해주시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 스윗하신데 또 진상이 있어요. 진상이 있는데 서양인 진상 승객분들은 또 공통점이 있는데 다 배낭여행객들이 많다. 보통 배낭여행객들 중에서 저희는 이제 저비용항공사이기 때문에 특성상 물을 팔아요. 3달러를 받고 파는데 티웨이, 뭐 제주항공 이런 저비용항공사도 다 물을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저비용항공사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비용만 저희가 내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안에 포함되는 서비스?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뭐 기내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안에서 사 먹을 수 있죠. 우리가 뭐 아예 물을 안 싣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그 서양 배낭여행객분들이 항상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는 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 극대노를 하시면서 너 이거 일리걸인 거 알아? 이렇게 물도 안 주는 거 우리 보고 6시간 비행에 물도 안 마시면 어떻게 버티라는 거냐면서 그래서 우리 물을 판매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 말은 그냥 대답을 안 하고 너네 이거 커스터머 서비스에 다 신고할 거고 이거 다 내가 인터넷에 올릴 거야 막 하면서 엄청 그런 거에 대해 되게 나의 라이트인데 나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라는 거에 되게 화를 많이 내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한 분은 그런 분 계셨어요. 유럽에서는 뭐 이러이러하면 무슨 손해배상으로 뭐 몇천 불을 줘. 그거 알아? 막 이러면서 뭐라고 막 하셨었는데 유럽 에어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그런 말을 하시는지 그냥 기차만 타도 물을 저희 다 사 먹지 물을 공짜로 주진 않잖아요.
풀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뭔가 물은 좀 그냥 굳이 싶긴 했는데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 왜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불법이라고까지 하시면서 왜 우리한테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엄청 스윗하시고, 그리고 또 신기한 특징은 서양인 분들은 참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항상 보면은 동양인들, 아시아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영화를 보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서양인 분들은 책을 참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 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여행을 하시는 걸 봐도 되게 손도 계속 잡고 계시고 되게 다정하게 다니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참 그런 거는 부럽다. 아무래도 그 여유가 아무래도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뭔가 여유있게 살았던 지역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뼛속부터 여유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면에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른들이 그렇게 막 여유있게 살지 못하셨던 환경이다 보니까 뭐 전쟁도 계속 있었고 그게 불과 얼마 안 된 힘들게 살아내셨다 보니까 그런 빨리빨리 그리고 막 성능도 빠르고 이랬어서 아무래도 그런 여유가 부족한 게 씁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양인 승객들의 특징은 뭐를 굉장히 많이 사드세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보통 아시아인들의 특징이 또 비행기에서 뭐 잘 안 사먹잖아요. 이따 내려서 비행기에서 사먹을 돈으로 내려서 더 맛있는 거 사먹지라고 그렇게들 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도 그러니까. 근데 서양인들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먹어야 되는, 마셔야 되는 느낌이에요. 뭐 내려서 더 싸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내가 콜라 마시고 싶으니까 그냥 4불 내고 마신다.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냥 12불, 15불 내고 걔네씩 먹는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한국, 대만, 일본을 통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왜냐면 승객 특징들이 정말 너무 비슷해서 일단 승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승객들이에요. 왜냐면 다들 정말 조용하게 잠만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한국 승객분들이 한국 항공사를 탈 때는 안 그러신다는데 저희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이기도 하고 외국인 크루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보통 뭘 요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비용 항공사이기도 하고 한국인 승객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풀서비스를 타시면 뭘 계속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저희 항공사에서는 뭐 무료로 제공하는 뭐가 없다 보니까 일단 뭘 잘 사드시지도 않고 승무원을 잘 찾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캐빈 세큐어라는 걸 하는데 그 이륙하고 착륙할 때 뭐 가방 밑에다 내리고 안전벨트 매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저희가 할 때 승객분들 그 세 나라의 승객분들은 다 이미 되어 있어서 할 게 없어요. 그 본인이 처음에 비행기를 탔던 자세에서 많이 변하지가 않아요. 자세가 이렇게 다른 인종분들처럼 막 돌아다니고 막 다른 데 가서 눕고 막 그러시질 않아서 나라가 다 주문도 안 하는 나라들이고 정말 조용히 잠만 주무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정말 딱히 진상 고객도 만나본 적도 없고 뭐를 이렇게 혹시 안전벨트 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아 네네네 이러고 바로 그냥 해주시고 이렇게 뭐 물어보실 때도 혹시 실례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 쿠션 월드를 잘 써주셔가지고 그 세 나라 분들이 다 그렇게 예의가 바른 느낌이에요. 승객분들은. 그래서 승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승객 세 나라입니다. 탑10 아니 탑3 가장 좋아하는 비행이기도 해요. 승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행은 한국 비행하고 일본 비행을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 저장 공간이 없어서 이 태블릿으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 세 나라의 뭔가 승객분들이 가장 승무원들이 좋아하는 승객분들이십니다. 심지어 여기 현지 싱가포리안 말레이시안들까지 가장 선호하는 승객분들이십니다. 정말 진짜 외항사에서 일하면서 많은 뭔가 외국인들, 승객분들, 크루분들을 계속 접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약간 진짜 특이한 사람이 많구나, 세상에. 정말 정상인 사람들보다 특이한 사람들이 더 많구나 라는 거를 저는 진짜 많이 느꼈고 살면서 처음 이렇게 느꼈고 또 서비스직에 종사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에 대한 회의감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모든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했었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착하지만 무례하게 본다면 그거는 분명 이유가 있는 행동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여기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면서 아,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이게 정말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요. 왜 사람들은 저러는 걸까? 정말 악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마주치면서 와, 이거 진짜 사람이 정말 무섭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내가 아닌 어딘가에서 그것들을 깨우치게 되길 바래요. 내가 그거를 막 거기서 막 같이 막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같이 무례할 필요는 없는 거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뭐 사이다로 막 현실을 막 보여주겠다 막 이럴 것도 없는 거고, 사실 그냥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아닌 어딘가에서 왜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걸 깨닫고 배우게 된다면 오히려 운이 좋은 사람인 거고, 그나마 그렇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거겠죠? 지금 파우더를 제가 너무 많이 바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제가 지금 쓰는 게 페리페라의 쿨링 파우더인데, 이게 바르면 약간 물처럼 약간 차갑게 촉촉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뽀송뽀송해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왜냐면 유지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행기에서 화장이 진짜 금방 넘어지거든요. 그냥 파우더를 이렇게 냅다 바르면 이것도 뭐 국민 승무원 템이잖아요. 이거 어반 디케이 픽서. 이것도 이제 국민 승무원 템 아닙니까? 올리브영에서 파는 헤어스프레이. 어쨌든 그러고 또 이제 또 저희가 자주 만나는 승객이 그 누구냐, 인도네시아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사우디 노선 있잖아요. 거기가 그 무슬림의 메카라는 곳을 가는 노선이라서 인도네시아 분들이 약간 평생의 돈을 모아서 그 죽기 전에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곳,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 가시는 길에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고, 그런 약간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이 이렇게 단체 여행을 많이 가시는 데가 또 사우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되게 순수하세요. 그래서 막 저희 막 핸드폰으로 영상도 되게 많이 찍으시고, 근데 저번에 되게 웃겼던 게, 어떤 인도네시아 분이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영상을 찍으신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계신 그 동양인 남자분이셨는데, 한국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인도네시아 분이 왜 이랬더니 한국 남자분이 very rude, very rude, 그분을 엄청 혼내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미안하다 나 진짜 몰랐다고 지금 삭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동영상 사진 진짜 많이 찍으시고, 그리고 항상 화장실이 물받아요. 그분들은 뭔가 그 기도를 할 때 신성하게 몸을 씻어야 된대요. 그래서 페트병 가지고 가서 물을 몸에다 막 뿌리시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항상 화장실이 물바다가 됩니다. 그게 그 승객분들의 특징이시고, 그래도 저는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비행은 역시나 한국이에요. 한국을 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비행기가 한국을 향해서 그 종착지가 한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그 뭐랄까 안정감을 주고, 비행 내내 힘들어도 내리면 된다 이 생각에 그냥 너무 좋아요. 내리면 누군가가 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한국에 돌아가야겠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외항사 다니다 보면 진짜 외롭고 그런 순간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외항사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매번 사람들이 바뀌고 또 바뀌고, 크루도 바뀌고 승객도 바뀌고 계속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치이고 대이고 욕먹고 막 괴롭힘 당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딱 한국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내 사람들 만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이렇게 세상 어딘가에 있구나라는 게 엄청난 큰 위안이 되고, 또 진짜 그런 사람들과 살아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처음 1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고, 저도 또 많이 여러 나라에 살았음에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쓸쓸하고 뭔가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머리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제가 머리를 잘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매한 이상으로 잘라가지고 포니테일 한
자꾸 길다 그러고 다시 반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제가 이 태블릿으로 찍고 있는데 이거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요새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씹어봐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머리를 해보겠다. 발버둥입니다. 근데 뭔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힘들고 하면서 계속 다니냐, 안 그만두고 이직 안 하냐, 왜 그냥 다니냐. 근데 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는 제가 목표하는 시기가 있고 그때까지는 하고 그만두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격상 뭔가 이 항공사가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나중에 뭐 비행을 좀 한참 쉰 다음에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일단 항공사 이직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한다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회사라기보다는 이 직업과의 뭔가 안녕을 딱 저는 이렇게 정해놓은 시기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내가 정해놓은 시기보다 빨리 그만두면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는 것 같고 내가 회피해 버리는 것 같고 그 감정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는 것 같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기까지 딱 하고 딱 그만둬야겠다. 그래야 나도 뭔가 미련이 남지 않을 것 같고 또 나 자신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계획한 그 시기까지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만둘 거고 계속 다닐 생각은 없어요. 약 2년 정도 비행한 지가 됐는데 예전에는 진짜 머리가 튀김이 되듯이 머리 스프레이 뿌려도 뭐라 하더니 요새는 그냥 이렇게 대충만 뿌려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것도 진짜 웃긴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니어들한테도 절대 뭐라고 안 해요. 내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냥 묻고 그냥 제가 가서 하고 그냥 책임감이 없는 걸까요? 그게 뭔가 알려주고 말해줘야 그게 더 그 사람을 위하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뭔가 그렇게 막 크리티컬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막 그 사람의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말을 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고 다들 어리기도 하고 대부분이 처음에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말에 오해가 없으시게 분명 그 일부에 진상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진짜 응원해주시고 내릴 때 막 먹을 거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생한다고 그런 말씀 뒤에 와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희도 억울한 게 같은 일을 해도 저희는 무료로 풀서비스처럼 이렇게 뭔가를 제공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고마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건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승무원 되려고 했을 때 뭔가 사람들한테 좋은 여행의 기억을 선사해드리고 싶고 뭔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비용항공사라는 특성상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 뭔가 다 구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근데 사실 저희는 승객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러려고 고용이 된 거지 서비스는 사실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뭔가 그만큼의 같은 일을 해도 고마움을 못 받는 뭔가 약간 성취감이랄까 뭔가 그런 게 덜한 것 같아서 왜냐면 보통 승무원들은 사람이 좋아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뭔가 사람들의 표정이나 피드백들을 바로바로 보고 거기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풀서비스에 비해 그런 경험이 덜하다 보니 사실 좀 속상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승객분들이 계시면 정말 많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좋은 분들이 많으시고 제가 이렇게 뭔가 진상 손님을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은 정말 일부니까 제가 이렇게 썰을 푸는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이제 화장과 머리를 이렇게 끝내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0분이고 뭐 그냥 간단하게 먹고 나가볼까 봐요. 안녕.